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오늘도 그 건물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죠? 네, 임시선별진료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자마자 진료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오피스텔 입주민과 입주 직원, 방문자 등이 선별 진료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11층에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 90명 정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가 집계했습니다. 서울이 62명, 경기 13명, 인천 15명입니다. 첫 확진자와 같이 일한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 접촉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양천구에서는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 3명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직원 1명과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인천에서도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같이 식사를 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노량진 일동에 거주하는 여성들입니다. 콜센터 직원과 가족, 같은 건물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네, 콜센터가 입주한 그 건물, 주상복합인 고층 빌딩인데 다른 사업장들도 있죠? 네, 콜센터 입주 건물은 지상 19층, 지하 6층 구규모입니다. 현재 서울 구로구는 해당 건물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말고도 7층부터 9층까지 같은 회사 콜센터에서 500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선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13층부터 위로 7개 층은 140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로서 다른 층 직원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를 같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 5대가 변수입니다. 한편 콜센터 관련자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로구는 이곳에서 일했다고 밝혀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 등에 원활하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콜센터 사업장 한 곳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온 것은 그만큼 근무 환경이 감염에 아주 취약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밀집한 채 종일 말을 해야 하는 전화 상담원들, 응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책상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상담원 200여 명이 이곳에 앉아 쉴 새 없이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거의 유사한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또 말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장시간 접촉을 하다가 이렇게 다수의 환자가 집단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콜센터 상황은 어떨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마스크가 있어도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벗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응대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좀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좀 목소리가 울리고 응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지만 콜센터 현실은 요즘 정부가 권장하는 재택이나 유연 근무와 거리가 멉니다. 한 대기업 홈쇼핑의 콜센터 상담원은 KBS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콩나물시루 같은 콜센터에서 매일 11시간씩 하루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중단하고 근무 인원을 줄여서 순환 근무를 좀 하고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24시간 콜센터의 경우 컴퓨터와 마이크 등 비품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콜센터 상담원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재하청과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서도 확진자 가운데 콜센터 직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와 약 900m 떨어진 달서구의 한 콜센터 직원 5명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지난달 27일 사무실을 폐쇄했고 직원 23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콜센터에서도 지난 5일 직원 1명이 감염돼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아직 콜센터 직원들의 추가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역 콜센터에 대한 조사와 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경상북도처럼 집단 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뒤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집단 감염시설 확진자도 추가로 늘었는데요. 경상북도는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100여 명에 대해 2차 검사를 한 결과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린요양원의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어제 70대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신천지 신도인 감염병 예방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구 서구보건소에선 팀장과 접촉한 직원 38명 중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들이 있다고요? 네, 대구에서 아직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 확진자는 1,8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535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입소 문제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역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침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이 우려하는 생활치료센터 퇴소나 완치 판정, 자가격리 해제 관련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어제 기준 대구는 1,887명, 경북은 290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마다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동시에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는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고 예산 2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충남과 세종에선 직장 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서산에서 확진자가 밤새 더 늘었던데 세종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염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한 천안 지역의 집단 감염 사례는 주춤한 반면 세종과 서산에서는 직장 내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며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에서는 어제와 오늘 밤 사이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화토탈 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연구원의 직장 동료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접촉자 164명을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직장 내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공무원인 50대 2명이 확진됐는데요. 밤사이 해양수산부 동료 직원 3명 등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살 남아가 포함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경산의 친정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선 엿새째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집계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5명이고 이 중 4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잠시 후에 11일 0시를 기준으로 한 공식 추가 확진자 현황이 나올 텐데요. 어제 발표에서는 일단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든 모양새였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코로나19 감염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131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513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며칠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확산 추세가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92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2주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에서는 그제 폐렴 증세로 일산 백병원을 찾았던 5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18살 딸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최근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외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모두 60명, 중증 단계 이상의 환자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내용도 알려주시죠. 네,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 탐지용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정부 연구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혈액 안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 생산세포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단백질을 우리 연구진이 만들어낸 겁니다.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건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코로나19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번, 8번인 분들입니다. 약국마다 판매를 시작하는 때가 다른 점 큰 불편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국별 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어떤 약국은 이른 시간부터 마스크를 팔고 여기는 마스크가 일찍 오나 봐요. 오늘 9시 10분에 왔어요. 어떤 약국은 오후 6시 이후부터 팔기도 합니다. 파는 시간이 약국별로 매일매일 제각각이다 보니 몇 곳을 돌아야 하고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시간을 모르게 이 집 갔다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또 볼 갔더니 그 집에는 자기도 들어오는 시간을 모른대요. 약국들도 난감합니다. 언제 입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공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입고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오부제 시행에도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어제부터 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입력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은 수량 등을 정보화하고 재고량은 재고 없음, 30개 미만, 30개에서 100개 미만, 100개 이상까지 4단계로 나눠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마스크 재고 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전국 2만 3천여 개 약국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판매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한 10분 이내에는 팔린 정보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또 앱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세 면제를 하기로 하는 등 경기 부양책에 윤곽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5%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7% 넘게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주식시장이 충격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반등으로 장을 시작한 주가가 급락 그리고 다시 급반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여 전날 대폭락 장세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금 보존 조치를 준비 중이란 언급도 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hourly wage earners getting help so that they can be in a position where they're not going to ever miss a paycheck. 하지만 시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고 변동성도 매우 커 현재 정부 지원 대책만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옵니다. Risks are very high that the U.S. economy is going to go into recession, that the virus is going to do a lot of damage to economic activity. 한편 어제 대폭락했던 국제 유가도 10% 넘게 급반등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석유 감산에 반대했던 러시아가 추가 감산 협상의 여지를 남기자 협상의 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급등의 동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뉴욕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주 방위군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170명을 넘어서자 쿠오모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곳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시엘 지역입니다. It is a dramatic action, but it is the largest cluster in the country. 지금까지 여기서 10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65%가량이 이곳에서 나온 겁니다. New Rochelle is a particular problem. It is what they call a cluster. The numbers have been going up. The numbers continue to go up. 뉴로시엘 지역은 뉴욕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투입되는 주 방위군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청소와 방역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쿠오모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진 않지만 임시 폐쇄되는 시설 점검 등에는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뉴로셀 지역의 확산세가 인구 밀집 지역이자 경제 중심지인 뉴욕시로 이어질 경우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선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확진자 접촉 의원과 악수에 검진 필요성이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I don't feel that any reason. I feel extremely good. I feel very good. But I guess it's not a big deal to get tested, and it's something I would do. 기관이나 언론사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조만간 1,000명을 넘을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7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주는 38개 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이탈리아가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지만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국인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습니다. 이탈리아 6천만 국민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첫날, 업무나 건강상 이유 외엔 외출이 금지되면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생필품 구입은 허용돼 가게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Bisogna seguirle e fare di tutto perché vengano rispettate. Oggi è la prima volta che la metto perché fino ad oggi non ce l'avevo, quindi.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증가하자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령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동 제한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 징역이나 벌금 28만 원. 전국 봉쇄령을 내린 콘테 총리는 감염 확산 상황을 전시에 비유했습니다. Decisione giusta oggi è di restare a casa. Il futuro nostro dell'Italia è nelle nostre mani e queste mani devono essere mani responsabili, oggi più che mai.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금지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경기도 중단됐지만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630여 명이 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진 않기로 했지만 주변국 검문은 강화됐습니다. 접경국 오스트리아는 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5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0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선 프랑스에선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확진자 접촉으로 엘리제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다시 추가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황 짚어볼까요? 네, 어제부터는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가 하루 한 번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신 자료는 어제 오전에 발표된 현황인데요.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7,513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0시 기준 54명이었는데요. 이후로 대구에서만 7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금은 6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 이달 들어 감소세가 뚜렷했죠. 특히 어제는 2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지역별 상황도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던 곳 대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1일 추가 확진자가 2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도 하루 동안 10명 늘어난 정도로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 우려되는 곳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최근 하루에 10명 정도씩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역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를 따져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완만해진 모습이죠. 반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등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당국의 발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콜센터 관련 확진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62명, 인천과 경기까지 합쳐 9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전체 확산세가 꺾였다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서 프로야구 개막도 연기됐습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가 전면 중단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 프로야구의 발목마저 잡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개막을 4월 중으로 연기했습니다. 개막이 연기된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2020 시즌 KBO 정규 시즌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막을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KBO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통해서라도 144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를 연고지로 한 삼성의 경우 홈 경기를 원정 경기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축구에 이어 야구 개막까지 늦춰지면서 사상 최초로 국내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리던 프로배구와 농구는 남은 리그 일정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프로배구의 경우 중계권과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겹쳐 있어 4월 중순까지 시즌을 반드시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3월 넷째 주 리그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즌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리그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제 리그를 시작하에 따라서 그 일정은 좀 길어지고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진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프로농구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일정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비가 그친 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짝 추위의 큰 일교차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하늘이 맑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낮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가 10도, 대구가 1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대한민국 곳곳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너무나 없고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욱 힘내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합시다. 강동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송이랑 집에 가는 이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예방수칙 한번 외워볼까요? 네. 먼저 외출은 가급적 하시면 안 돼요. 손과 손톱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맞아요. 또. 맞아요. 그리고 기침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침할 때는 콜록콜록.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루빨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길기판입니다. 2월과 3월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행사와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저처럼 음악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노래들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작곡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